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패츌러 다음으로 모공 커버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모공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모공과 흉들을 커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인스타를 드디어 열었거든요. 여기로 팔로우 해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 그리고 질문해주신 것들에 대한 답들을 정리해서 올리고 있어요. 먼저 지금 아무런 스킨케어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도 저의 베이스 인생템들로 베이스 먼저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수분 베이스 추천해달라는 우리 비탐찌들 진짜 많으신데, 저는 항상 이 에스쁘아 퓨어 레디언스 글로우 라이저 제품 계속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제품들도 여러 가지를 사용해보긴 했지만 저는 워낙 지성 타입인데 또 속수분은 부족한 타입이라 이렇게 유분감보다는 수분감을 잘 채워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피부 타입이 비슷하신 비탐찌라면 이렇게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한테는 이게 제일 잘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달바 선크림 발라주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건조함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계속 달바 워터풀 마일드 선크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셀퓨전시 선크림보다는 더 촉촉한 타입이라 여름에 사용하기에는 화장이 조금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성은 정말 좋은데 저한테는 많이 촉촉한 타입이라, 근데 가을 겨울에는 사용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피부에서 건조함을 많이 느끼니까 그만큼 더 수분을 넣어주는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의외로 가을은 건조한 게 심한데 겨울은 건조하긴 해도 들뜸 현상은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좀 깔끔하게 건조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겨울은 오히려 좀 스킨케어 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탐찌들이 정말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스펀지에 물 먹여서 사용하냐고 많이들 여쭤봐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수분 베이스 사용할 때 스펀지를 계속 사용을 하니까 물을 먹이지 않은 스펀지로 사용을 해요. 어차피 얘가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부터 계속 사용을 해주면 촉촉하게 수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드디어 모공 커버를 해줄 건데요. 2단계에서는 파운데이션을 브러쉬에 묻혀서 모공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애정하는 힌스 세컨 스킨 파운데이션을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근데 오늘 모공 커버를 할 때는 조금 도톰하더라도 확실하게 모공이 커버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생로랑 오라오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르기 전에 모공 브러쉬 고르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사용할 브러쉬는 클리오의 모공 브러쉬 제품인데요. 이렇게 보면 브러쉬 모가 짤뚱한 편인데 옆면을 가까이에서 보면 짧았다가 길어지는 층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이렇게 직각으로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옆면으로 쓰이더라도 자국이나 결이 잘 남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라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너무 모가 단단하고 딱딱한 그런 제품보다는 이렇게 만졌을 때 촘촘하지만 부드럽게 터치해줄 수 있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먼저 발라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운데이션 양을 이렇게 짜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브러쉬를 바로 묻히면은 이 깊숙한 곳까지 불필요한 양이 많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브러쉬에 묻히지 말고 스패츌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좀 양을 펼쳐준 다음에 내가 쓸 만큼의 양을 브러쉬에 조금씩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한 부분에만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넓게 전체적으로 흡수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손에 힘을 빼고 피부를 쓸어주듯이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줍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이런 데 모공이나 흉 부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 촘촘한 모가 살짝씩 들어가서 발릴 수 있도록 직각으로 세운 다음에 짧게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공 브러쉬의 장점이 뭐냐면 모가 단단한 만큼 커버력이 높게 올라간다는 건데요. 이렇게 커버가 됐는데도 나는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하다 할 때는 양을 조금 더 묻힌 다음에 콩콩콩콩 도장 찍듯이 살짝 터치를 해줍니다. 이때는 쓸면서 바르는 게 아니라 흉이랑 모공 구멍 속에 브러쉬를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직각으로 콩콩콩콩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바르면 두터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모공과 흉이 많다 하는 부위만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위는
가볍게만 발라줄게요. 저는 백화점 파운데이션에서 이 제품 좋아해요. 커버력도 높고 피부 표현도 이쁘고 에스티로더 더블웨어만큼 쫙 픽싱이 되는 느낌은 아닌데 비슷하게 픽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력도 높고 무너짐이 진짜 이쁘게 무너져요. 컬러도 이쁘고. 그리고 이마 같은 부위는 그냥 가볍게만 터치해줄게요. 도구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스패츌러는 소량을 사용을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모공 구멍 속에 넣어줄 수 있는 제품인데 대신 스펀지나 퍼프로 다시 한번 두들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공 브러쉬는 브러쉬로 한 번만 터치를 해도 별도로 스펀지나 퍼프로 두들겨주지 않아도 되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양이 스패츌러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코 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브러쉬로 사용을 해줘도 되긴 되지만 너무 많은 양이 올라갈 수가 있고 이렇게 섬세하게 옆면을 터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더 훌렁훌렁한 세밀한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발라줍니다. 마찬가지로 소량을 브러쉬에 묻혀준 다음에 양 조절을 가볍게 해줘요.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지만 코는 특히나 더 양을 빼준 후에 가볍게 터치를 해줍니다. 이때는 찍는다는 느낌보다 모공을 채우면서 쓸어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코 옆면은 그냥 감싸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와 줍니다. 커버가 더 필요한 부위는 그때서야 이렇게 콩콩콩콩 찍어주면서 터치를 해주면 돼요. 모공이 깔끔하게 메꿔졌죠?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쳤는데요. 지금 파우더는 안 한 상태인데 이런데 모공이나 흉 부분을 봤을 때 구멍 속까지 다 펴발려서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안 보여요. 이렇게 모공이나 흉이 많은 경우는 구멍 하나하나 속까지 다 펴발릴 수 있도록 스패츌러나 모공 브러쉬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발라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메포 파우더 사용해서 유분기만 가볍게 잡아주고 넘어갈게요. 제가 좋아하는 훌렁훌렁한 리얼 테크닉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깨진 애들을 살포시 터치를 해준 다음에 양을 먹여주고 앞볼에 유분기가 많이 나오는 부위만 가볍게 잡아줄게요. 저는 올해 제 채널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영상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게 됐다는 거인 것 같아요. 물론 그전부터 이런 리뷰는 처음 본다. 이렇게 피부를 가까이에서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건 처음 본다. 이런 말씀은 많이 해주셨는데 좀 저같이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봐주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거는 피카소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브러쉬입니다. 짱 크고 짱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로롱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트러블이 올라오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서 더럽게 무너진다든지 지속력이 안 좋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겨울 되고 유분기가 덜 나오다 보니까 픽서는 생략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눈썹은 롬앤 제품들 사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숱이 많은 데부터 시작을 해서 끌고 와서 눈꼬리로 빼줍니다. 아니 우리 피탐찌들이 제가 최근에 인생 쿠션 4개 소개드리는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 한 메이크업이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셨는데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샵에서 받은 거거든요. 역시 샵의 그 손길이 제가 그 샵을 또 방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때 쓰셨던 제품들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메이크업 받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2022년에 찍을 콘텐츠들을 막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많아질 것 같아요. 외부 촬영도 많이 생각 중이고 제가 혼자 찍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외부에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신선한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많이 담아보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짙은 컬러, 그레이스 토프 컬러로 채워줄 부위를 한 번 더 터치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 영상 아이디어는 끊이지가 않아요. 정말 제 아이디어 메모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촬영까지 해서 편집까지 해서 나오는 영상이 몇 개 안 되는 거지 아이디어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막 공감한 게
개그맨 분들이 꿈에서 아이디어가 나올까봐 그 책상 옆에 수첩을 놓고 주무신다는 분도 봤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수첩 대신 이제 카카오톡에다가 수시로 기록을 하는 편인데 특히 샤워할 때나 운전할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런 거 찍으면 재밌겠다 하면서. 아니 근데 그때 저 샵에서 메이크업 받을 때 보니까 여기 이쪽 라인을 좀 높게 잡아주셨는데 괜찮더라고요. 좀 진하더라도 이렇게 살짝 높게 잡은 게 괜찮았어. 근데 대부분 그러시지 않아요? 샤워할 때나 막 운전할 때 갑자기 이거 괜찮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때가 가장 머리가 쉴 때래요. 생각보다 저는 넷플릭스 보거나 막 동영상 보거나 이럴 때가 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머리가. 근데 그때는 오히려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서 못 쉰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그래서 여러분 저 넷플릭스 끊었어요. 네이버 웹툰도 끊었고요. 네이버 웹툰은 끊은 지 좀 됐어요.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쿠키를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이게 야금야금 쿠키를 충전을 하는 것도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쉰다는 핑계로 너무 많이 내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을 요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런 것들을 끊어낸 다음에 비는 시간은 조금 더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로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긴 했지만 또 제가 피부관리사를 합격을 했잖아요. 어머, 눈썹 부러졌어. 진짜 이번에 떨어지면 저 진짜 포기할 생각도 있었거든요. 쉽다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는데 정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해본 거였어가지고 저한테는 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러지 않나요?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도 그러실 것 같고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언니 오빠 비탐지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처음에 대한 그 강렬함이 점점 사라지니까 도전의식도 없어지고 새롭게 배워야 된다는 그런 욕망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눈썹 마스카라 하면서 더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밝은 컬러로 먼저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짙은 컬러로 끝에만 발라줄게요. 근데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야를 깊게 공부한다든지 경험을 많이 쌓는다든지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으신 분들이 그 일을 오랫동안 갖고 가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본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내가 관심 있는 건 뭐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발라주고 이제 짙은 컬러 발라줄게요. 그래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내가 가장 고민했던 분야고 가장 많이 시간을 쏟은 분야니까 피부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자. 전문적으로 지식을 한번 배워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뭔가 여러분들께도 그냥 단순히 제가 하는 그런 홈케어 효과 본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방법들을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저렴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21년 4월에 시작한 시험 준비가 12월에 마무리되었고요. 뭔가 하나를 이렇게 마무리했다는 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성취감, 짜릿함도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제가 진짜 배웠던 것들 토대로 마사지 방법이라든지 피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쉐딩은 오늘도 에뛰드 제품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올해 한 해 정말 잘 썼어요. 그리고 브러쉬는 피카소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인데 너무 보들보들하고 모가 부드러운 제품이에요. 이 턱선 라인 위주로 발라주고 이런 브러쉬는 모가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를 해도 베이스 화장을 한 게 벗겨질 염려가 덜해요. 이렇게 바르면 쓸려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드러운 애들은 막 터치를 해도 쓸려나가는 현상이 덜하더라고요. 오늘은 옅은 컬러로만 가볍게 쉐딩 잡아주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의 2021년은 어떠셨나요? 우리 비탐지들 다들 아실 텐데 제가 연말만 되면은 조금 감성적으로 변하는 게 있어요. 평소에는 똑같거든요.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별로 큰 감흥을 못 느끼는데 연말만 되면은 뭔가 슬프다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올해도 열심히 달려왔구나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제가 딱 29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이제 며칠 뒤면 며칠이야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근데 제가 늘 계획을 짜왔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짰던 것 같아요. 계획 짜는 걸 좋아했었어가지고 저는 ENFP인데 계획 짜는 거 되게 좋아해요. 실행력이 조금 남들과는 조금 다를 뿐이지 계획 짜는 건 진짜 잘하고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계획을 늘 짜왔어요. 20살부터 30살까지의 나의 계획을 짜왔었는데 이제는 그 계획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있는 제가 한번 느껴보니까 20살 때 그리고 23살 때는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이 너무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무서운 느낌보다는 막연하게 막 설레고 기대되고 이런 느낌? 이제 20살 중반 때쯤 갔을 때 24부터 26 때부터는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구나. 인생에 대해서 나 되게 진지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설렘은 이제 서서히 무뎌지게 되고 좀 삶에 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한 20, 30대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뭐지? 이게 진짜 인생 사는 건가? 그렇다면 너무 힘드네? 이런 거를 점점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설렘보다는 아, 이제 어떻게 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리고 28부터 이제 30을 시작하는 현재에 있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이거 작은 브러쉬 옅은 컬러 묻혀가지고 발라주도록 할게요. 뭔가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기보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삶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설렘도 없어졌는데 대신 너무 과도한 미련도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뭐 노력을 하면은 더 할 수 있긴 하지만 내가 이 이상을 하면은 너무 힘들다. 그런 한계가 어디쯤인지도 이제는 알게 됐고 그래서 굳이 그 이상을 무리해서 하지 않는 법도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그거를 안 했을 때 그런 후회나 미련을 안 느끼는 법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연습을 좀 한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코는 여기 옆에만 살짝만 해줄게요. 오랜만에 인생 얘기하니까 재밌다, 그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뭐 특별히 다를 것 같진 않거든요. 저의 삶이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조금 노력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처음 하는 그 경험에서 느꼈었던 그런 설렘들, 기대감들을 좀 잃지 않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거를 잃는다는 게 좀 슬프더라고요. 뭔가 어딜 가도 너무 예쁘다, 너무 재밌다, 너무 설렌다, 너무 맛있다 이랬었던 생각들이 점점 무뎌지니까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좀 무미건조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저의 사랑 아워글라스 하이라이터를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양을 손에 덜어준 다음에 여기 코끝에 위주로 가볍게 터치해줄게요.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빛을 받아서 이뻐요. 그냥 하이라이터 바른 느낌보다 빛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새로 구매한 거 워낙 유명한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 골드시어 제품인데요. 이거 갑자기 궁금해서 구매해봤어요. 이렇게 생긴 거. 얘 워낙 유명했잖아요. 옛날부터. 손에 묻혀가지고 입술에 터치해줄게요. 뭐야 뭐야 양조절 완전 미러볼인데요 이거. 어머 최근에 제가 애정하는 그 프리즘 듀오 하이라이터? 걔는 조금 더 펄이 섬세한 느낌이긴 한데 얘도 이렇게 포인트로 발라주는 거는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눈 앞쪽도 컨실러 펜슬로 커버를 해주고 하이라이터를 작은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눈 앞쪽에 포인트로 발라주기 되게 좋아요. 장난 아니죠 여기? 빛 바로 받는 거. 얼굴 광대 쪽이나 이런 데 바를 때는 좀 과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포인트로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롱하다. 여기서 이 두 가지 컬러를 섞어가지고 베이스로 먼저 깔아줄게요. 약간 오늘은 브라운 스트한 메이크업을 해볼까 봐요. 오랜만에 짙은 느낌. 발색이 엄청납니다. 양 조절을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눈끝부터 시작을 해서 안으로 들어와 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언더 전체적으로도 발라줄게요. 뭔가 제가 평소에 하는 방법이랑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애교살에만 발라주는 게 아니라 그냥 경계 구분 없이 조금 넓게 발라줄게요. 이거 그리고 섀도우 브러쉬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이거는 아바마트 브랜드 제품이에요. 아바마트 가성비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가격도 저렴하고 얘도 제가 9년째 쓰고 있나?
아니야, 9년이 아니구나. 한 7년 됐겠다. 7년째 쓰나 이러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브러쉬나 퍼프를 진짜 자주 빠는 편이거든요. 이게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날을 잡고 아예 한 번에 다 브러쉬나 퍼프를 빠는 편인데 얘는 그렇게 몇 년을 빨았는데도 멀쩡해요. 괜찮아요.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오늘은 애교살 가볍게 컨실러 펜슬로 영역을 잡아준 다음에 여기 약간 여기 아래를 조금 두툼하게 잡아볼게요. 제가 생각보다 좀 애교살을 두툼하게 잡아야 괜찮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를 트임을 한번 준 다음에 이렇게 이 컬러를 묻혀가지고 여기 눈 아래 언더 속눈썹 라인에 살짝 음영을 채워줄게요. 정확히 여기 언더 속눈썹 라인에 전체적으로 끝에부터 앞에까지 살짝 따라가 줍니다. 그럼 언더 봤을 때 이렇게 음영 들어간 느낌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좀 더 세밀한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짙은 음영 컬러를 터치해 줄게요. 언더 끝부분만 한 번 더 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는 이제 위쪽 균형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음영 컬러를 중간 브러쉬에 한 번 더 묻혀준 다음에 근데 이거 클리오 섀도우 발색 진짜 잘 된다. 여기 눈꼬리부터 안쪽으로 들어와줍니다. 그리고 오늘도 삐아 초코무스 컬러로 아이라인을 러프하게 잡아준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음영 컬러로 라인을 덮듯이 음영을 채워줄게요. 그리고 앞에도 좀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언더 점막에 살짝 터치를 해서 트임 효과를 줄게요. 오늘 너무 그윽한데? 아직 근데 대박인 거는 속눈썹을 안 붙였다는 거. 요즘에 완전 꽂힌 이거 라네즈 뷰러로 속눈썹을 찝찝해줄게요. 이거 컬링 진짜 잘 돼요. 시간 없으신 분들께 강추. 한 번만 찝어도 완전 뿌리부터 확실하게 올라가는 그런 제품들 있죠. 그런 타입인데 신박하게 잘 올라가요. 아까 사용했던 지베르니 밀착 센서티브 마스카라로 가볍게 고정을 해줄게요. 이렇게만 가볍게 잡아주고요. 언더도 이때 한번 살짝 쓸어줍니다. 이따가 언더 속눈썹도 그냥 몇 개만 붙여줄 거기 때문에 미리 살짝 발라줘요. 깜빡 속눈썹 사용해서 속눈썹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순으로 짜자자작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균 5개에서 6개 정도 사용을 해요. 검정색 속눈썹 풀을 묻혀서 눈 밑에서 위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긴 거를 붙여주고 가운데에는 왕긴 거를 붙여주고 또 조금 짧은 거 이렇게 붙여주고 뷰러로 한번 같이 컬링을 빡 해주면 이렇게 화려하게 컬링이 돼요. 대박이죠? 양쪽 비교. 이렇게 해주고 지베르니 마스카라로 한 번 더 마스카라를 발라서 속눈썹을 빡 강조를 해줍니다. 보통 통 속눈썹을 좀 잘못 붙이고 마스카라를 한 번 더 칠하면 그냥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더 강해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붙이고 이런 브라운 계열의 컬러로 마스카라를 한 번 더 칠해주면 속눈썹이 한 올 한 올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거 언더도 3개만 붙여줄게요. 요즘에 가닥 속눈썹이 다른 데에서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딴 것도 구매해보려고요. 콩 붙여주고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나머지 반쪽도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눈화장 끝났고요. 이제 볼터치는 웨이크메이크 라디언트 치크 로즈 애프터눈 컬러 발라주도록 할게요. 좀 널쩍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양 조절을 해주고 웃었을 때 봉긋 올라오는 부위를 이렇게 발라줄게요. 살짝 오렌지 계열이어가지고 오늘 음영 컬러랑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립은 이거 피 제품인데 틴트 스웨이드 어나더 베이스 컬러거든요. 완전 누드한 컬러여가지고 우선 전체적으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런 컬러예요. 제형도 진짜 얇고 약간 주름 사이사이에 되게 촘촘하게 밀착되는 느낌? 그래서 발랐을 때 겉돌고 미끄덩한 느낌이 안 들어서 좋아요. 진짜 얇게 탁 촘촘하게 밀착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쫀쫀한 밀도감인데 가벼운 느낌이랄까. 뽀용뽀용해. 아까 하이라이터 바른 게 좀 지워진 것 같아가지고 입술 위에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 저는 옷 입고 이쁜 척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